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이 시대 법무부 임무와 비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조직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후보자께서 오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의 정의와 법에 관하여 사실상 재판 이해의 영역을 포괄하여 다루는 법무부의 시대적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무부 홈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법무부 임무와 법무행정 비전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민생안전, 민생 중심의 민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국민이 편안한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민생 그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시는 역할이 참 중요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원에서 판사로 9년 가까이 일하셨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도 일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로서도 일을 하셨지요. 네, 물론. 네. 국회 구성원으로서는 법사위에서 상당 기간 일하셨습니다. 예. 법무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보이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시대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능력과 실력 그리고 인간적 정치적인 매력에 관해서 본인의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각오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우선 좀 해주십시오. 네, 부족합니다. 우리 최기상 의원님. 그렇지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2002년이라는 그 해는 제 인생의 제2의 탄생과 같은 그 획기적인 한 해였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일 때 지지율 14%대 제가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 이후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에서 제가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개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네. 후보자께서는 어렵고 힘들었던 가정사로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통스럽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는 그 경험이 지금 이 시대 국민들 어렵고 힘든 사정을 이해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우리 공동체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 혹시 성찰이나 각오에 관하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를 그만둔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4년간은 저에게 가정적으로나 또 제가 사는 봉천동 달동네 제 주위 환경들 친구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장애인이고 아버지가 오랜 동안 안 계시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격정과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게 옳았고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제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을 잡는 정의관념을 잡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그런 사례를 비유해서 강연을 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당시 저는 대단한 정의라는 생각은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참지 못해서 친구가 일방적으로 맞은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그런 소란이 있었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또 그 시대 나름의 제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른바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중차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책임지는 권력 그리고 자유로운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형사사법 체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와 일상의 문제마저도 대화와 양보 타협이 아닌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정치의 사법화, 일상의 사법화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회적 문제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있고 법의 논리 외의 다양한 영역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상당수 법이 있어 다행이다가 아니라 법대로 하자는 말이 두려우시고 법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하며 힘들다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법은 넘쳐났음에도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감히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의와 법, 사법제도 가치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의 이견과 갈등을 참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으로 해결하는 사회의 판을 바꿔야 한다. 정치가 솔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오랫동안 깊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 법무행정을 하면서 실천해 나가실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 사실에서 모두 발언에서 공존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지금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사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모두가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어쩌면은 무한대의 고소고발의 상태에 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가 다 사법화되어 있고 사법기관, 크게는 검찰, 법원이 적시에 분명한 결정과 판결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사적 분쟁을 공적 체계를 통해서 남용되거나 그것이 활용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요. 저는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가 지난 국감에서 다뤘던 주요 사안인데요. 이 상태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여야가 극한적인 대치를 하며 모든 사안을 다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 사법의 힘을 빌려서 분쟁으로 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존의 정의를, 공존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